이제 우리 교수님 요 마이크 한테 여쭈고 싶은 질문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웃긴 웃지만 이거 웃는 게 아니고 생각 당황스러워. 왜 질문을 한번 주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를 완성하신 다음 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기 전과 하기 후, 하고 난 후, 전후. 예,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 책을 내기 전과 후는 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 전에는 제가 제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무슨 학교 교수, 박사, 어디 조그만 학교 이사장, 혹은 어디 강사, 이런 직책이나 이런 걸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어디 길거리 가는데 저더러 개구리 작가님 아니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또 오늘 제가 다 빨가벗는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그동안 개슴칠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래도 깨끗한 모습 보여줘야 돼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그 새로운 남자분, 보통 여자분이신데 남자분이 저더러 혹시 개구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해서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죠. 30살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 맞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잠깐 읽어보셨냐? 그때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 달만 꼭 올 테니까 그때 감상 좀 얘기해달라고. 그럼 확실히 맞대요.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교수 박사에서, 이게 사실 저는요, 또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작가라고 불려지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혼나요. 오늘 와이프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유튜브 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와이프가 저더러, 아니, 무슨 작가냐고, 그냥 저자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 자신이 작가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길래 전과 후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풋내기, 작가를 하더라도 풋내기죠. 그래도 알아보시니까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우리 귀한 손님이 초대됐어요. 우리 회장님의 교수님의 따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사실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 표지도 디자인을 해주신 분이 따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연결을 했습니다. 네. 자, 따님. 연결이 예, 반갑습니다. 지금 아버님 북 콘서트 하고 계셔요.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표지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표지를 하게 되셨나? 아버님이 처음에 좀 부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 일단
이제 아버지가 정책이신데 네, 저도 같이 이제 도전을 해서 힘을 못해보자 하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표제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나 앞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불효녀를 완전히 씻고 효녀로 거듭나야 되겠다. 뭐 무슨 느낀 생각 이런 게 있어요? 생각, 뭐 일단 표지를 디자인하기 이제 앞서서 이제 책을 우선 다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이제 표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삶 속에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뭐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이제 좀 이렇게 인생을 항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다도 사실 다양한 바다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따뜻한 바다에서 앞으로도 멋지게 항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표현을 한 디자인. 네. 문장을 거의 정리를 하셨네. 지금 뭐 보고 읽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솔직히 읽고 있죠? 그럼 혹시 이 아버님의 표지를 하면서 완전 포맷. 입금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입금. 입금이요? 돈, 입금 출금, 입금. 입금이요? 아니 입금하는 거 없는데요? 없어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입금도 안 해주신 우리 교수 아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아빠한테 입금을 사실 이거를 일단 가족이 입금을 따로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됩니다. 교수님이 2권, 3권을 책을 계속 내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해질수록 말벌에 먹습니다. 아셨죠? 입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입금, 현금 지금 바로 있다 좀 될 겁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 교수님하고도 직접 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출연해줘서 고마워. 그래. 날씬해. 고마워. 딸내미가 아빠한테 입금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좀 찡하네요. 그죠? 그럼 또 질의응답을 이어갈까요? 네. 자, 이제 뭐 분위기도 무르익었겠다. 막 그냥 질문. 네. 이걸. 예, 책 잘 읽었습니다. 저한테는 저 회사 선배님 되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책을 좀 써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자기 삶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쭉 쓰는데 그 중에 특히 보면은 이 자기가 이렇게 꼭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보면은 용기를 어떻게 내셨는지 특히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쓰실 때 신경이 좀 쓰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블로그를 작년 9월 초에 하면서 지금도 가끔 블로그 이제 60여 개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을 회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제가 문화촌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판잣집이었습니다. 판잣집 살았는데 그 판잣집 소년의 꿈이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9월 5일자 블로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밤이었어요. 제 방이 있는데 서재에서 10시, 11시, 12시 계속 쓰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랄까. 자, 긍정의 힘을 정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블로그에 한다는 게 이게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비공개하면 제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개를 해서 저 자신에게 나름 정제된 글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허위로 하는 그게 아니고요. 저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진실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 어떤 수필적인 그런 화려하진 못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진실하게 써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공개를 해야 되겠다. 나를 공개해야 되겠다. 물론 비평이 따로 따르겠죠. 비평이. 근데 그 비평 이전에 제 스스로가 저의 그 일기장에 있는 저의 그 아픈 어린 시절에 그거를 들춰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저 엄청난 제 스스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통은 저희 가족도 모릅니다. 제 아내도 모르고 나중에 얘기는 잠깐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참아가면서 그때 아마 밤새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밤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극복이 되고 제 스스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잘 쓰고 못 쓰고는 차치하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를 뒤돌아보고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고 어떤 그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요. 저 자신의 어떤 모습, 잘된 모습, 잘못된 모습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치유가 되는 글의 힘을 느꼈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 환자집 아버님이 다 나오지만은 이북에서 내오셔서 목사님이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했고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뛰쳐나오셨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했죠. 오셔가지고 그 밑바닥 161번 종점에서 시작했는데 일단 그 상황이 아직도 그려집니다. 지금 66년 지난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상황이 아직도 그려집니다. 물론 그게 무슨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저희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글을 또 쓰면서 또 다른 분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삶도 겪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의 삶은 오히려 보통의 삶이지만 이것이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 장애인도 만나면 그렇고 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영균 사장님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좀 제가 첨언을 좀 드려도 되죠? 네. 그렇죠? 네. 안 된다고 얘기 많이 말고 지금. 그래서 인생은 편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창회 나갈 때, 미팅할 때 얼굴에 화장품을 더 바르죠? 얼굴 편집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사에도 그 인생을 어디까지 편집하느냐, 그 편집이 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주 삶에 감추고 싶은 깊은 곳이 있다 싶은데 그걸 굳이 꺼집어내서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걸 활자화시켜서 두고 그 글자, 그 페이지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집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여기는 좀 적당히 좀 미화를 시킬 수도 있고 중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소설, 그렇죠? 우리는 수필은 진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자서적 글에는 다 약간의 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글을 뭘 쓰고 있을까? 블로그에 담은 이 글이 책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가 회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셔서 대충 몇 페이지를 보고 아 이거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많이 주저하는 마음에 이제 용기를 주셔가지고 뭐 책이 나온 책도 10여 개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하는 주저하는 누구를 위해도 있지만 글은 주저하면 평생 내지를 못합니다. 대학 교수 중에서 책을 많이 낸 교수가 있고 한 권도 못 낸 교수가 있어요. 근데 한 권도 못 낸 교수는 항상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책을 쓸 거야. 인생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진행형이죠. 진행형에서 글도 진행형으로 쓰시고 다음엔 좀 높은 계단에서 또 그 진행형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죠. 이 글이 완벽해야 되니까 내보자. 그러면 95세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참고로 예. 보통 이런 건 제가 신고를 만드는데 직접. 좋은 책 축하드리고요.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제 노하우를 좀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본 초고를 만들고 어떻게 그걸 정리하고 어떻게 책을 냈을까라는 그 히스토리를 조금 들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걸 제가 갖다 드릴 겁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블로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내지 2개는 매일 쓰면 좋지만, 그럼 다른 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쓰려고 제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썼습니다. 예, 썼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글이 제가 지금 들춰봐도 글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 글입니다. 엉터리 글. 처음에 블로그는. 이거 왜 이런 거를 썼지? 제 스스로가 너무 낯뜨거운 거죠.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위 짬밥이라고 할까 일단은 써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보자. 그렇게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 회장님 저를 잘 아시지만은 40년 됐거든요. 가 회장님하고 삼성 근데 저 완벽주의 성격이거든요. 모든 일에서 완벽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제 성미가 와이프한테 항상 혼납니다. 왜 어쩌면 그러냐고. 그래서 글도 처음에는 이거 완벽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여기 신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95세가 됐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거 죽도 왔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저질러 보자. 좋은 일은 저지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글 쓰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저질러 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의 글을 주제를 정해가지고 써내려갔죠. 무조건.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고 제가 가 회장님도 보내드리고 여기 우리 모임에 우리 서울대 AMP 동기 우리 김영규 작가님 동기분들 모임 하여튼 가까운 지인분들 우리 송수 변호사님 또 최 사장님 그래서 가게 공유하고 저는 비평을 감수했습니다. 그건 저희 몫이니까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랄 거 없고 무조건 목표를 정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페이지 써갖고 하니까 이게 연말쯤 되니까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해자님께 혹시 뭐 책 뭐 가능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제가 가해자님께 뭐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님은 원래 관리 출신이시거든요. 기획력이 뛰어나시죠. 어제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실 것 같아요. 제 뭐 미천한 그 블로그 그 글을 우리 가해자님께서 빛이 나게 해주신 분은 저는 잊을 수 없는 뭐 지금은 또 나올지 모르지만 저의 멘토시다. 글쓰기 멘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노하우가 있다는 뭐 그런 정도고 글을 쓰면서 이제 제가 뭐 제 주제에 여기 뭐 우리 정성모 작가님도 계시고 여기 훌륭하신 문인분들 계시는데 제 주제의 경험으로 비쳤을 때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5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게 써야 된다. 진실하게 쓰지 진실성이 없는 글은 나중에 그 도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함. 뭐 한 번 쓰고 한 달 만에 또 쓰고 또 쉬었다가 또 언제 쓰고 이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나름의 목표를 정해서 꾸준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 꾸준함. 세 번째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콘텐츠.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요즘 이제 시간 나면 도서관 가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 다상력. 아까 구양수의 3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